오늘 소개할 외신은 2023년 5월 7일 CNN 뉴스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유명 방송인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과 겸손은 힘들다를 통해 언론 자유를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은 정치적인 이슈부터 사회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전통 매체에서 시작한 김어준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국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언론의 자유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는 본문 전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유튜브가 한국에서 언론 자유를 위한 힘이 된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1일 유튜브 라이브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들으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K-팝이 아니며 K-드라마도 아닙니다. 또한 블랙핑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김어준이 진행하는 도전적인 시사 토크쇼인 겸손은 힘들달로 한국에서 권위에 도전하는 태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편파적인 김어준은 자신의 목표가 자유로운 목소리로 보수정부에 대한 편향성을 균형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어준은 CNN에게 보수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정한 척하면서 공정함에 가면 뒤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제기한 한국 공무원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우려와 비교하면 김어준의 과감한 스타일이 더욱 돋보입니다. 3월 인권보고서에서 미국 국무부는 대통령 윤석열이 미국 입법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한 MBC에 대해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무부 보고서가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단지 시민단체나 언론 보도의 주장을 수집하고 발표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몇 차례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 김어준이지만 그는 여전히 보수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어준의 비판자들은 그의 논쟁에 대한 관심이 일방적이라며 그가 진보적인 민주당에 관련된 보도에는 덜 신경 쓴다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까지 감히 나아가는 명성으로 인해 시청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5분에 약 16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날의 가장 큰 이슈에 대한 김어준의 견해를 듣기 위해 시청합니다. 업계 관측가들은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고 하루에 9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점점 더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이 대중과의 교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콘텐츠를 전파하기 위해 유튜브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겸손은 힘들다는 정부와의 마찰로 방송이 중단된 라디오쇼인 뉴스공장의 환생입니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높은 침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및 소비자 데이터 통계 사이트인 S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한국의 유튜브 이용자 수는 4,600만 명 이상으로 인구의 90% 이상입니다. 현재 미국은 70%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전통 매체들은 이제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더 많은 소규모 독립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익 쪽에서는 신의 한수, 좌익 쪽에 쓰는 뉴스타파가 그런 사례입니다. 유튜브의 성장하는 영향력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이 3프로TV와의 크리스마스 날 유튜브 인터뷰에서 실수를 범한 후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막상막하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곧 이어진 갤럽 설문조사에서 약 8%포인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에서도 양쪽 성향의 채널 모두의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익 채널들은 2017년 부패 스캔들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지원했으며 그녀의 후임인 문재인의 은퇴한 집 주변에서의 시위도 지원했습니다. 좌익 채널들은 현 대통령 윤석열의 집 밖에서 반대 집회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들의 나쁜 영향력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미국 국무부가 제기한 우려를 감안할 때
언론 자유를 위한 더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한양대학교 언론학 교수인 정준희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매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부는 자신들의 우익 성향 때문이지만 또한 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대통령실이 매체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같은 편이든 아니든 누구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교수인 이준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판적인 보도가 부족함으로써 시민들이 전통 매체에 대한 신뢰를 잃고 대신 인터넷으로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 매체가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불만족해하고 인터넷 매체에서 정보, 해석, 표현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최근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어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이전 프로그램인 공중파 뉴스공장은 몇 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고 그 덕분에 김어준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방송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16년 TBS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 방송되던 이 프로그램은 간단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어준의 당일 이슈에 대한 코멘트와 뉴스 종합을 특징으로 하며 정치인, 교수, 기자, 예술가, 과학자 등 뉴스의 주인공들이 출연하는 세그먼트가 이어졌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언론학 교수인 정준희는 이 프로그램의 무자비한 뉴스 분석 방식과 실시간 인터뷰가 대한민국 매체의 틀을 깨고 정치인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이전에는 정치인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고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주로 전날 밤의 뉴스를 요약하고 실시간 교통 상황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대립적인 스타일은 보수주의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 보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 동안 프로그램이 전성기를 누렸지만 2022년 보수정부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이 프로그램의 운명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곧 이어서 보수 진영의 시의회는 TBS의 예산을 줄이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대체로 뉴스공장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이러한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2월에 그는 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며 TBS 방송국이 공영방송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느 나라에서든 공영방송이 편파적이고 특정 정당을 선호할 때 사람들은 결코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어준은 12월에 뉴스공장을 방송 종료시켰습니다. 다음 달 그는 겸손은 힘들다를 시작했습니다. 두 프로그램 간의 실제 차이점은 이름과 매체뿐입니다. 형식은 동일하고 스튜디오도 복제품이지만 김어준의 야망에 따라 지금은 더 커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유튜브에서 실시간 1일 시청자 수 측면에서 꾸준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이런 성공은 목소리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한편 김어준은 전통 매체 프로그램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아직 볼 수 없는 종류의 언론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유로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겠다는 선언입니다.